저는 손님한테 그런 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한국에 가시기 전에 여기 지원하시는 게 많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너무 게으르면 고칠 수 없고 이후에 어떻든 공부 안 하는 거 고칠 수 없다. 국제결혼하러 많은 남성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국제결혼 후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두 가지죠. 국제결혼을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 특히 저희 회사는 이제 30대 초중반이 많으세요. 아무래도 30대 초중반이 결혼할 수 있는 여성들의 조건? 인물이 40대 초중반하고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부러운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제결혼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때 왜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결혼한 후에 내가 여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녀 간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물적인 감각도 맞아야 되지만 가치관이나 인생관도 맞아야 돼요. 그런데 국제결혼은 대부분 동물적인 감성만 보고 선택하시거든요. 덕후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부터 합방을 하고 24시간을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쇼핑을 다녀보니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아니냐. 첫 번째, 이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아예 이 여자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류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면밀히 파악을 해보면 중요한 건 그거지. 이제 18에서 22밖에 안 되는 여성들이다 보니까 뭐 그 나이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모 말도 안 들을 나이걸로. 사회의 규범 잘 안 지킬 나이예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40대의 기준에서 이 여자에 대한 인성이나 이 여자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그 여자는 18에서 22이 아니에요. 이미 32에서 38이겠지.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의 규범을 과연 18 먹고 20살 먹은 애들이 알 수 있겠나? 그걸 따라 할 수 있나? 이게 문제가 이거죠.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그런 여자가 훌륭한 여자예요라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마치 뭐 자기 뭐 인터넷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등장시키거나 뭐 좋은 여자를 등장시켜서 막 보여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건 되게 비범하신 분들이고 그런 비범하신 분들을 빼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멀한 보통의 18에서 20대들은요 사회 규범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티브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신랑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결혼관을 이 여자도 똑같이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를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충분하지 못한 시간을 주고 이 여자가 인성이 나빠요, 행동이 나빠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이혼한다. 근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거냐면 여자가 바람을 핀다든가 생활에 규칙적인 습관이 너무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데리고 있어 보면 가면 갈수록 너무 게으르고 공부도 아예 안 하고 저는 손님한테 그런 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한국에 가시기 전에 여기 지원하시는 게 많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너무 게으르면 고칠 수 없고 이후에 어떻든 공부 안 하는 거 고칠 수 없다. 2, 3개월을 기다려봐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국에 괜히 초청해 보지 말고 여기서 끝을 보는 게 좋다. 결혼 후에 후회하는 거는 대부분 그거예요. 40대가 생각하는 인생의 규범에 10대와 20대가 맞추지 못한다? 근데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만 뭐 조심하시면 뭐 좋으신 여성을 만나실 수 있죠. 좀 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우즈벡 여성분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 많으시고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은 어리셔야 30대 초중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이가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업을 하면서 세대 차이에 대한 규정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 로마 시대의 그 비석에 보면 폼비 비석에 보면 요새 젊은 애들은 너무 걱정도 없고 너무 아나무인이고 예의가 없다라는 글이 적혀 있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글이 적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40대 때 50대 때 내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인생의 규범, 사회적인 규범을 10대들이 안 지키는 거죠. 걔네들이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국제결혼은 오히려 20대나 30대 남자들이 하면요 여자들을 그런 행동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겪어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대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가 틀린 게 아니고요. 그 나이 또래 때의 성향의 특징을 잊어버린 거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50대 분들이 나는 30대 초반에 중반의 여성을 구해달래요.
나의 경험으로는 50대가 그 시대의 그 나이대의 특성을 이해 못하면요 30대하고 결혼하면 더 빨리 끝납니다. 왜냐? 30대는 이 사람의 행동을 아예 이해 안 해. 아, 저건 완전히 할아버지구나. 저 사람은 도저히 이제부터는 나하고 같이 할 수 없겠구나. 아니 50대가 20대의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데 30대의 문화를 이해하겠어요? 애당초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국제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 그러니까 애 붙잡아 놓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나는 내가 자산을 어떻게 했고 나는 젊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왜 20대 여자들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할 필요 없는 얘기잖아요. 그건 나의 인생이잖아. 나와 와이프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나의 인생이고 나의 역경을 와이프한테 주입을 시켜요. 너도 이렇게 살라는 얘기잖아. 아니면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50대 때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내가 풍족하게 어렵지 않게 살게 해줄게 그런 내용도 아니고 얼마 전에 결혼하신 분이 40대 분인데 2개월 반 만에 우즈벡으로 자기가 비행기표 끊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훌륭하신 분인데 딱 한 가지 실수가 그거야. 18살짜리, 19살짜리 애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결혼했기 때문에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해야 되고 어디 나가서 시간 되면 꼭꼭 집에 몇 시 되면 들어와야 되고 그거요. 딸을 안 키워봐서 그렇죠.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 둘째 딸도요. 심부름 보내서 사가지고 하고 홈플러스 보내면요. 2-3시간이 더 옵니다. 한 가지 사오는데. 그동안에 뭐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지만 그렇게 좀 늦었다고 거기다가 미친년이라고 욕하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이.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신랑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남편이면 남편, 아버지면 아버지, 아저씨면 아저씨. 근데 이건 뭐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옆집 아저씨가 됐다가 뭐 선생님까지 막 됐다가 어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대부분 피해 사례 적으신 분들 글을 보면 그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논점을 잘 보면 아 이분이 선생님인가? 인생을 가르쳐 주려는 선생님인가? 아니면 아버지인가? 아버지의 논점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얘는 이래서 개판이고 저래서 개판이고 제 인생은 그렇게 따지면 내가 과연 10대 때, 20대 때 내 인생은 어떻냐 되게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고 살았죠. 뭐 부모님 몰래 술도 조금 먹어봤고 저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책 산다고 떡볶이도 먹어봤고 근데 그게 인생 살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짓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나이 어린 신부니까 내가 나이 어린 신부를 선택했으면 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뭐 그런 아량도 필요하죠.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려주는 거. 그렇죠.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아니, 제가 뭐 그래서 일본 국제결혼을 시작하려는 이유도 있고 사실은 국제결혼은 50대면 최소한 40대하고 결혼하는 게 맞고 40대면 30대 정도하고 결혼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외모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 또 그 나라들이 나이가 어려서부터 결혼을 하고 실제 그 나라 여성들이 뭐 30대만 돼도 한국의 40대처럼 보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쉽게 선택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0대를 선택하는데 젊은 와이프를 얻었으면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줘야 돼요. 외모가 돌아가라는 게 아니고 나는 과연 20대 때 무엇을 했는지. 근데 할 말 없는 사람들 계세요. 나는 20대 때 뭐 공부만 하고 열심히 일하고 뭐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뭐 저축만 하시고 뭐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뭐 이랬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국제결혼 안 하시는 게 좋아. 아니면 내 인생을 빗발해서 내 자식이나 내 와이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애도 안 낳으시는 게 좋아요. 애를 막상 낳아보시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와이프인데 저는 자식을 3명 키우지만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뭐 제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지금 7살짜리 아들놈도 제 말대로 안 돼요. 제 마음대로도 안 되고 제 생각대로도 안 돼요. 하물며 와이프를 이거는 신이 아닌다면 불가능한 영역인데 그 불가능한 영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주로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연출된 게 아니라면 굉장한 능력남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좋으면 저렇게 살까. 그래서 제발 그런 분들은 국제결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보시고 나도 저런 여자를 구해주세요. 뭐 이래서 우즈벡 여자가 좋아요. 이래서 베트남 여자가 좋아요. 저는 그런 여자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고 국제결혼하지 마시고요. 저 항상 신랑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내가 40인데 20살짜리 여자랑 결혼을 하면 한 가지 즐거움은 있을 거다.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기쁨을 느끼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젊은 와이프하고는 잘 사시려면 젊은 와이프 때 느껴지는 고민, 걱정, 즐거움, 또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 뭐를 안 하고 싶어 하는지 같이 그 시대로 넘어가줘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부부간에도 의리가 되게 중요한데, 부부간에 의리가 생길 때가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에 의리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래서 유럽 사람들, 전 뭐 유럽에도 오래 살아봤지만 이혼율이 높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만이 유교 사상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부부간의 의리, 그게 곧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서로 아껴주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 근데 우즈벡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즈벡 이슬람 사람들도 굉장히 깊고 넓어요. 그 여자가 그런 의리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몇 년 걸리시겠죠? 근데 몇 년 동안은 편안한 마음으로 20대로 돌아가셔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막 행동해 보시고,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때 뭐 내일 무슨 시험이 있어도 뭐 밤새 술 마실 수도 있고 어디 땡땡이 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걔네들이 인간이 안 된 건 아니잖아. 그런 애들한테 뭐 너는 인간이 아니야, 뭐 미친년이야 이러시면 결혼 생활이 안 되시죠.